여러분은 마이클을 영화로서 감상했나요? 아니면 콘서트처럼 즐겼나요? 역대 음악 전기 영화 오프닝 1위를 갈아치우며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마이클을 가장 화려한 비극을 아름답게 포장한 무대라고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친구 영상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흥미로운 지표를 보여주었는데요. 로튼토마토 비평가 점수는 39%로 처참한 반면 관객 점수는 97%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였죠. 왜 이런 격차가 생겼는지 이해하려면 이 영화가 마이클 잭슨을 어떻게 부활시켰는지 봐야 합니다. 안토누 후아 감독과 제작진은 마이클 잭슨을 재현하기 위해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독과 함께 제작을 맡은 인물은 바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그레이엄 킹인데요. 그는 퀸에 이어 또 한 번의 음악 영화의 신화를 쓰기 위해 마이클 잭슨의 실제 전성기 시절 안무가였던 트래비스 페인과 보컬 트레이너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마이클의 친조카인 자파 잭슨을 캐스팅해서 장장 2년여 동안 마이클의 춤과 제스처를 훈련시켰죠. 자파 잭슨이 보여준 완벽한 턴과 각도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마이클의 습관 하나까지 기억하는 거장들의 피나는 디렉팅이 더해진 결과물입니다. 의상과 분장 역시 집착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상징적인 한 손 장갑이 원래는 라인스톤을 수작업으로 박아놓은 골프 장갑이었다는 사실을 고증해 직접 재단했고, 1984년 펩시 광고 촬영 중 발생한 화상사고와 백반증으로 인해 가발과 파우더를 써야만 했던 외모의 변화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 세밀하게 담아냈죠. 특히 영화 속 콘서트 장면에서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던 관객들은 실제 마이클 잭슨의 골수 팬 수천 명을 보조 출연자로 동원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촬영 당시 자파 잭슨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현장이 눈물바다가 되는 바람에 촬영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엄청난 환호가 연기가 아니었던 거죠. 영화는 1983년 모타운 25주년 무대에서 처음 선보인 전설적인 문워크부터 빌리진, 스릴러, 배드로 이어지는 황금기를 환상적으로 재현해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콘서트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전기 영화는 유명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신화적인 인물의 화려함에 가려진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 마이클 역시 화려한 재능과 무대 뒤에 있었던 아버지 조 잭슨의 억압을 영화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죠. 어린 시절을 빼앗긴 마이클은 네버랜드를 꿈꾸는 순수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이는 그의 성추행 누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빌드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초기부터 유족 측의 개입과 법적 합의 조항 때문에 관련 내용이 대거 편집되거나 재촬영을 거쳐야만 했죠. 아버지의 억압으로 잃어버린 어린 시절과 친구가 없어 외로운 날들을 동물 친구들로 채우는 모습, 후에 그가 만든 자신의 영지 네버랜드 랜치에 대한 떡밥을 계속 보여줬지만 결국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혐의는 단 한 건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돈을 노린 수많은 거짓 증언과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담아두었다던 네버랜드마저 사건 이후 회의감을 느끼고 사망 전까지 4년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그의 무죄를 드러내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실상 팬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있죠. 평론가들 눈에 이 영화는 진실을 외면하고 듣기 좋은 음악만 나열한 세탁 작업이자 껍데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급하게 마무리되는 엔딩과 회수되지 못한 복선들 때문에 영화적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 평단과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를 두고 아주 흥미롭고 다채로운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해외 평론가는 이 영화를 향해 영화가 아니라 2시간 반짜리 화려한 강령술이다 라며 히트곡이라는 치트키를 난사해 만든 거대한 판타지 면제부라는 독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그의 삶에 쏟아진 가짜 뉴스를 걷어내고 오직 예술로서 그를 추모할 수 있게 해준 완벽한 헌사라며 환호했죠. 이처럼 극장 안을 가득 채운 짜릿한 희열과 극장 밖 평론가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 자체가 마이클 잭슨의 상징성과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영화 마이클을 둘러싼 논쟁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러 극장에 갔을까요? 진실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를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전설의 무대를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이클 잭슨이라는 존재는 이미 생전부터 인간과 신화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음악 산업을 영원히 바꿔버린 혁신가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없이 논란을 달고 다닌 불완전한 스타였죠.
그리고 이 영화는 또다시 제작 단계부터 도마에 오릅니다. 인간 마이클을 다루고 싶었던 영화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아이콘을 연출해야 했죠. 한 사람에 대한 진중한 질문을 마주할 기회를 빼앗기자 대신 음악을 크게 틀어버렸습니다. 갈등 대신 리듬을, 해명 대신 조명을, 논쟁 대신 환호성을 선택했죠. 어쩌면 제작진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이클 잭슨을 완전히 설명하는 영화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의 삶은 너무 거대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충돌하며 남아있으며 생전에 이미 신화였듯이 사후에도 스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전기 영화가 되기를 포기한 순간 비로소 정체성을 얻습니다. 뛰어난 재능 덕분에 사랑받는 예술가로 남았지만 그 재능 때문에 평생을 넘어 사후까지 시달렸던 인물, 루머와 논란으로 얼룩진 그의 삶과 함께 고통받은 팬들을 위로하는 영화가 되었죠. 때문에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다큐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했던 집단 기억의 재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VHS로 돌려보던 무대, TV 앞에서 따라하던 문워크, 처음으로 음악이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순간들, 팬들이 극장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었겠죠. 스크린 속 인물이 살아나면서 자신의 시간도 함께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 곳곳에서는 마이클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연출들이 보였죠. 완벽한 무대를 위해 몰아붙이던 아버지로 인해 마이클도 강박적으로 완벽을 원했고 그의 코 성형 수술도 이런 완벽주의적 집착의 한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은 그의 무대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냈지만 그럴수록 인간으로서의 마이클은 대중에게 존재하기 어려워졌죠. 그의 외로운 개인적 순간들과 무대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교차될 때마다 영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도달하지 못했던 그의 삶의 괴리감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악역으로 내세우느라 이를 방관한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을 미화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마이클 한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기에도 부족한 시간 때문에 주변 인물들이 다소 단순화되고 프로듀서였던 퀸시 존스 같은 중요 인물도 스쳐 지나가듯 묘사되는 문제들이 있었죠. 어찌 보면 마이클 잭슨의 고단한 인생을 그나마 아름답게 다듬어낸 작품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중이 원하는 모습만 담긴 진실한 인간성이 부족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영화적 완성도를 이야기하고 관객들은 감정을 이야기하죠.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관객에게 감동을 준 좋은 영화일 수도, 계약에 난도질 당한 나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영화가 강렬한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관객들이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야기가 남아서가 아니라 공연이 끝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마이클은 한 인간의 전기 영화였나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열린 마이클 잭슨의 콘서트였나요? 전기 영화라는 장르가 진정으로 인물의 인간적 면모를 조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해보게 된 저는 영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